1428년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 농부장은 올해 수확이 괜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웬일인지 다른 때보다 호밀이 잘 자랐거든요. 그의 아내는 잘 자란 호밀로 빵을 구웠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하지만 며칠 뒤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그들에게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장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판 끝에 누군가 서 있었거든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는 그냥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은 눈을 비볐습니다. 그런데 웬걸 다시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은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요즘 잠을 못 잤으니까. 그렇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 장은 꿈을 꿨습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검은 비가 내렸습니다. 장은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뒤에서는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는 땀에 젖어 깼습니다. 창문 밖은 조용했고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창문 틈으로 비치는 들판, 그 한가운데 이전에 봤던 검은 옷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죠. 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는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물었습니다. 안색이 왜 그러냐고. 장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악몽을 꿨을 뿐이라고. 그렇게 대꾸하곤 장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호밀빵과 묽은 수프, 늘 먹던 것이었죠. 식사를 마친 그는 곧장 밭에 나갔습니다. 수확이 끝난 들판은 한산했습니다. 남은 밑동을 정리하고 땅을 뒤집어 놓아야 했죠. 가을볕이 참 따스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살짝 맺힐 정도로. 그런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몸 안에서부터 냉기가 오는 듯한 느낌, 손끝이 얼얼할 정도의 추위. 그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전에 본 적 없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장은 손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따뜻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얼어붙듯 추워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해가 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건만 이제는 이마저 덜덜 떨렸습니다. 결국 장은 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장은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채 공포에 떨고 있는 아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은 물었습니다. 뭐 하냐고. 그러자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안 보여?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거미가 있어. 커다란 거미가 벽을 타고 와. 장은 벽을 봤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늘 밝게 웃던 아내가 말이 없어졌습니다. 가끔 혼자 킥킥거리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허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벌벌 떨었죠. 장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간헐적으로 보이던 검은 형체가 이제는 매 순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소용없었습니다. 눈꺼풀 안쪽에서도 그것들이 기어 다녔으니까요. 가장 끔찍한 건 밤이었습니다. 잠들면 똑같은 꿈이 기다리고 있었죠. 불타는 들판, 하늘에서 쏟아지는 검은 비, 어디선가 들려오는 웃음소리, 도망치려 해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장은 습관처럼 손을 봤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파랗기만 하던 새끼손가락이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숫덩이처럼요. 그는 손가락을 만져봤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자기 손에 붙여놓은 것 마냥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장은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그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창백한 안색으로 손가락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이불 밖으로 자기 발을 내밀었습니다. 발가락 2개가 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전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옆집, 한밤중 발을 구르는 소리에 장은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옆집 남자가 마당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혼자.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는데도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이 되어서야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광장. 여자 하나가 뛰쳐나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비명을 질렀는데 장이 봤을 때 아무 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뭔가가 보이는 게 분명했습니다. 옷을 벗어 던져대고 피부를 긁어댔으니까요. 그녀는 뜨겁다고 타고 있다고 악을 쓰더니 그대로 우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거나 온몸이 뒤틀렸습니다. 부모들이 울부짖었고 신부가 달려와 기도하며 성수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죠.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주라고. 마녀의 저주, 악마의 저주. 누군가 이 마을에 저주를 내렸다고.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마녀를 찾아내야 한다고. 장은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주, 마녀, 그런 게 뭔 상관이란 말입니까? 자기 손가락이 썩어가고 있는데. 일주일 뒤 장이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은 이불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까맣게 변색된 채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서져 있었죠.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자기 몸의 일부가. 장은 그걸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비명을 질러야 하는 건지 울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옆을 보니 아내 역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천장도 아니고 벽도 아니고 그냥 허공이요.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 숨은 쉬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내라고 부를 수 없는 무언가였죠. 장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이 조용했습니다.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어딘가에서 신음과 같은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여, 주여. 장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같은 자리에. 그런데 해가 검은색이었습니다. 시커먼 구멍처럼 하늘에 뚫려 있었습니다. 장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검었습니다. 환각일까 아닐까? 장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서 있었습니다. 검은 해 아래에서 손가락 하나 없는 손을 늘어뜨린 채. 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 3개와 발가락도 2개를 잃었을 뿐이죠. 걸을 때마다 몸이 기울긴 했지만 살아는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니 새벽녘에 숨을 다했습니다. 조용히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장은 아내를 마을 뒤 언덕에 묻었습니다. 혼자서 말이죠. 장례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절반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살아남았지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없는 사람, 발이 없는 사람, 정신이 떠나버린 사람, 거리를 걷는 얼굴들은 전부 반쪽짜리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떠돌이 수도사가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거리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익숙하다는 듯이 그는 성 안토니우스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호밀에 피는 곰팡이, 그 악마의 곰팡이가 깃든 빵을 먹지 말았어야 한다고. 그 말을 들은 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집안. 장은 발걸음을 옮겨 부엌의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빵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구워준 빵.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빵. 장은 아내의 유품과도 같은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보랏빛 알갱이 같은 것도 없었죠. 그것은 그냥 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매일 아침 구워주던, 늘 먹던 빵. 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묻은 언덕을 보던 것도 잠시. 그는 천천히 빵을 입으로 가져가 베어 물었습니다.